혈당도 잡고 기분도 밝아진다. 딱 2스푼으로 달라진 인생. 안녕하세요. 40년 내과 가정의학 전문의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하고 어쩌면 놀랍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했지만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저 역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식초 2스푼, 그것도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식초,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초? 그냥 다이어트 식품 아니야? 아닙니다. 식초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연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최근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의 우울 증상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혈당 안정, 체중 조절, 포만감 증가까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죠. 이 실험은 단순히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혈액 분석 결과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니코티나미드 수치가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뇌를 포함한 전신에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뒷받침된 것이죠. 이 연구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뇌장 축 건-BRAIN 엑서스를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식초가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분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또한 식초는 음식물의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기분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분과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실제 사례들, 삶의 질을 바꾼 식초의 기적. 제가 직접 만나 뵙거나 혹은 저의 동료, 의사들을 통해 전해들은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식초 2스푼의 기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건강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된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6세 박지영님. 아침이 덜 무거워졌어요. 활기찬 제2의 인생 시작입니다. 56세 박지영님은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식후 급격한 피로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셨지만 갱년기를 겪으면서 찾아온 무기력감과 기분 저하 때문에 하루하루가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했을 때도 정상 범위이긴 했지만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혈당의 불안정은 뇌에 에너지를 불규칙하게 공급하여 피로감과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님께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사과식초 2티스푼을 물에 타 마시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설마 식초 따위가? 하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용기를 드렸죠. 박지영님은 제가 드린 작은 미니컵에 식초를 정확히 2티스푼 계량하여 물에 타 마시는 습관을 매일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작은 식초병을 챙겨 다니며 빠뜨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 달 후 박지영님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혈당 수치였습니다. 식후 혈당이 110에서 95로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식후에 극심한 피로감이나 쏟아지는 잠을 느끼지 않게 되셨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활력이 넘쳐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아침이 덜 무겁다는 박지영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사라지면서 우울감이 줄어들었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 이정호님. 하루 중 기분 기복이 확 줄었어요. 평온함을 되찾은 일상입니다. 63세 이정호님은 은퇴 후 갑자기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며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에 본인도 당황스럽다고 하셨죠. 건강검진에서는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걸려 있어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지만 딱히 병명도 없으니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당뇨 전 단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혈당 불안정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분 변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정우님께 저는 점심 식사 전 식초 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초가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의아해하셨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버님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정우님은 매일 점심 식사 전 식탁에 식초병과 물컵을 미리 준비해두고 빠짐없이 이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몇 달 후 이정우님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체중은 2kg 줄고 경계선에 있던 혈당은 안정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당뇨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며 안도하셨죠. 하지만 이정우님이 가장 만족해하신 변화는 바로 기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하루 중 기분 기복이 확 줄었어요. 이전처럼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작은 손주들이 놀러와도 이전처럼 쉽게 지치거나 짜증내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셨다고요. 가족들도 아버님의 변화에 깜짝 놀랐고 온 집안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식초가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 최미숙님 일상에 웃음이 늘었어요. 다시 찾은 삶의 즐거움입니다. 72세 최미숙님은 고혈당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힘들어하신 것은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우울해지는 증상이었습니다. 늘 밝으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셨다고 하셨죠. 연세가 있으시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최미숙님께 혈당 관리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드리고 식초 섭취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최미숙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셨고 그 결과 혈당은 150에서 130으로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고혈당 초기 단계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일상 속 웃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답답했던 가슴도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등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되찾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크게 웃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시간도 즐겁게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최미숙님은 제게 원장님, 식초가 제 마음의 병까지 고쳐준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미숙님을 보며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45세 김혜란님 군것질이 줄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스마트하고 건강한 워킹맘입니다. 45세 김혜란님은 한창 직장 스트레스로 폭식을 자주 하던 워킹맘이었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기고 퇴근 후에는 자제력을 잃고 야식을 찾는 습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만성적인 피로감과 함께 불어나는 체중은 김혜란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폭식 후에 더 큰 자괴감에 빠지곤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혜란님께는 식사 전에 식초물을 마시는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식초가 식욕 억제와 포만감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죠. 특히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여 급격한 단 것 당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혜란님은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처럼 강렬하게 당기던 군것질이 줄고 과도한 식욕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아도 야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셨고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것은 에너지가 안정되면서 오후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활기차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퇴근 후에도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주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초가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과 에너지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식초 2스푼,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식초 2스푼만으로 혈당 조절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 예방 및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분 안정은 장 건강 개선과 뇌장 축 조절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 기여하고, 이는 우울감 감소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는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군것질이나 폭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체중 조절은 식욕 억제와 함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 및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 개선은 식초의 산성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염증 효과는 혈액 내 염증 지표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전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우리 몸의 혈당, 뇌신경 장 건강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진정한 자연의 조절자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증상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적인 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식초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섭취량은 하루 2회, 각 섭취 시 식초 2티스푼 약 10ml를 권장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티스푼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 시점은 식전 10에서 15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초가 위장에 들어가 음식물과 섞여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식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희석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물 1컵 200ml에 희석해서 드세요. 식초 원액은 산성이 강하여 위벽을 자극하고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희석하지 않고 마시면 위장장애나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희석하면 산도가 낮아져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초가 좋을까요? 특히 사과 식초를 권장합니다. 사과 식초는 다른 식초에 비해 향이 부드럽고 마시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유기농 사과 식초 중에는 어머니머더라고 불리는 발효 부산물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유익한 효소와 박테리아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식초나 곡물식초도 좋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과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식초의 강한 산성이 이미 약해진 위벽이나 식도를 더욱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궤양을 앓고 계신 분은 궤양이 있는 경우 식초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식초가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장기간 과도한 식초 섭취는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은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당 강화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복용량이나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 수치가 낮은 분은 식초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칼륨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영양 섭취에 더 민감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없이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는 건강이 인생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는 신맛이라 싫다고 하시지만 사과 식초는 향도 부드럽고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하면 신맛도 훨씬 줄어들죠. 건강한 식단이나 샐러드 드레싱에 살짝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활용하면 음식의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클이나 절임류를 만들 때 식초를 사용하면 음식을 보존하면서도 유익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초는 단순히 살 빼는 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 뇌신경, 장 건강,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전신 건강의 조력자입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꾸고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루 2번 식초 물 한 잔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기분, 달라진 혈당, 그리고 전반적으로 향상된 삶의 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40년 임상 경험이 증명하는 믿을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좋은 건강 습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